그날 아침 어머니는 소금과 설탕을 구분하지 못하셨어요. 순간 웃고 넘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며칠 전부터 버스 번호가 잘 안 보인다고 하셨고 전광판 글씨도 흐릿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안경 문제가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걸요. 그날 우리는 안경 하나를 맞추러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노인을 대하는 방식을 보게 됐죠. 그날까지도 저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다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폴란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안경점 문을 여는 순간 제 상식은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안경점 안에는 이미 중년 남성 한 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직원은 그분을 응대하다가 저희를 보고 고개를 들었죠. 저는 마테우시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태어나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로 일해왔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봄에 제가 있는 한국으로 오셨어요. 처음엔 한 달만 머물 계획이었는데 이제 6달째입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 어머니는 주로 집 근처를 산책하시거나 작은 카페에 앉아 시간을 보내세요. 폴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없지만 어머니는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표정만으로도 대화가 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죠. 카페 주인은 어머니가 오시면 자리를 안내해드리고 슈퍼 직원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시고 버스 기사님은 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기다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다가 눈을 찡그리는 걸 봤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셨어요. 신문을 가까이 당겼다가 멀리했다가 하시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접으셨죠. 그 안경은 최소 7년은 된 것 같았어요. 폴란드에서 마지막으로 맞춘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렌즈에 작은 흠집이 여러 개 보였고 프레임도 약간 휘어 있었거든요. 코 닿는 부분은 변색돼 있었고 귀에 거는 부분은 느슨해져서 자꾸 내려오곤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는데 양념통 라벨을 보시려고 안경을 쓰셨다 벗으셨다 하시더라고요. 결국 저한테 물으셨어요. 이게 소금이야, 설탕이야? 라벨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신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일상에서 얼마나 불편하셨는지를요. 스마트폰으로 메시지를 보실 때도 화면을 팔 길이만큼 멀리 들고 보셨어요. TV 자막도 잘 안 보이신다고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폴란드에서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안경이 불편해도 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 다음 달로 또 다음 달로 미루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그랬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폴란드에서 안경을 새로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검안 예약을 잡아야 하고 보통 2주에서 3주는 기다려야 했죠. 검사를 받은 뒤 처방전을 받아야 하고 그 다음 안경점에 가서 프레임을 고르고 렌즈 제작을 기다려야 합니다.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안경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테이프로 붙여서 반년을 썼죠. 검안 예약을 잡으려고 전화했는데 가장 빠른 날짜가 3주 뒤였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일주일만 더, 한 달만 더. 결국 학기가 끝날 때까지 부러진 안경을 쓰고 다녔어요. 아버지도 비슷했어요. 안경이 완전히 부러져도 한동안 테이프로 붙여 쓰셨죠. 그게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폴란드에서는 검안사와 안경사가 따로 있어요. 검안사는 시력만 측정하고 안경사는 렌즈만 만듭니다. 효율적이죠. 각자 전문 분야만 하니까요. 하지만 오래 걸려요. 그리고 차가워요. 검안사는 제 눈 도수만 알 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가볍게 물었어요. 어머니, 안경 한번 볼까요?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신문 읽을 때마다 눈을 찌푸리는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다음 날 오전 회사 근처 안경점 한 곳을 검색했습니다. 리뷰가 많지는 않았지만 위치가 가까웠어요. 걸어서 10분 거리였죠. 예약 시스템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워낙 빠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혹시 몰라 그냥 가봤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안경점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라는 질문을 들을 준비. 처방전 가져오셨어요? 라는 말을 들을 준비. 폴란드에서 익숙했던 그 과정들을 떠올리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유리문을 여니 작은 종소리가 났고 안경들이 진열된 깔끔한 공간이 보였어요. 벽면에는 수백 개의 안경테가 정렬돼 있었고 중앙에는 검사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서자 직원 한 명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프레임을 고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잠깐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직원이 우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손을 들어 잠깐만요라는 제스처를 하면서요.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예약을 묻지 않았거든요. 처방전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시간이 괜찮은지 물었어요. 저는 네,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직원은 다른 손님에게 양해를 구한 뒤 어머니를 자리로 안내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직원은 어머니께 먼저 물었어요.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어머니는 한국말을 못하셔서 제가 통역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신데요. 특히 작은 글씨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표정을 먼저 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편하게 앉아 계세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를 고객이 아니라 어르신으로 보고 있다는 걸요. 직원은 어머니의 오래된 안경을 받아들고 렌즈를 살펴봤어요. 아이고, 이거 오래 쓰셨네요. 불편하셨겠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안경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것을 다루듯이요. 저는 그 작은 행동에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폴란드에서는 안경을 받으면 그냥 옆에 놓거든요. 여기는 달랐어요. 마치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스러웠어요. 시력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직원은 어머니를 검사 의자에 앉히고 높이를 조절했어요. 편하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자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잘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해도 됩니다. 렌즈를 바꿔가며 어머니 반응을 살폈어요. 이게 더 잘 보이세요? 아니면 이게 더 잘 보이세요? 같은 질문을 2번, 3번 반복했죠. 어머니는 폴란드어로 대답하셨고 저는 그걸 통역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통역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표정만 봐도 직원은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눈을 가늘게 뜨시면 잘 안 보이시는 거구나. 고개를 끄덕이시면 잘 보이시는 거구나. 검사 도중 직원은 어머니께 계속 말을 걸었어요. 눈이 피곤하시면 잠깐 쉬셨다 하세요. 급하실 거 없어요. 폴란드에서는 검안사가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묵묵히 검사만 했어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검사하는 동안에도 어머니가 편한지 계속 확인했어요. 검사 중간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급한 듯 보였죠. 직원은 잠깐 고개를 들어 그 손님을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어르신 검사 중이라서요.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불편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노인을 기다려주는 게 당연한 거구나. 검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의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죠. 입가에 작은 미소도 보였고요. 직원은 어머니께 몇 가지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무거운 프레임 쓰시면 코가 아프시거든요. 이 프레임은 티타늄이라 가벼워요. 직원은 서너 가지 프레임을 직접 어머니께 씌워드렸어요. 하나씩 거울 앞에서 보여드리면서요. 이 색은 어머님께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건 좀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니는 폴란드어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 참 친절하다. 마치 딸처럼 챙겨주네. 저는 그 말을 통역하지 않았어요. 대신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니는 그중 하나를 골랐고 저는 가격을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폴란드와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했죠. 렌즈 종류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골랐어요. 스마트폰 보실 때 눈이 덜 피곤하시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직원이 한 말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어머님, 이 도수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약하게 맞춰드릴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했어요. 왜 약하게? 더 잘 보이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직원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너무 강한 도수는 오히려 피로하실 수 있어요. 조금 약해도 일상생활엔 충분하고 눈이 편하신 게 더 중요하거든요. 처음엔 잘 보여서 좋으시겠지만 하루 종일 쓰시면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그 말에는 확신보다 배려가 있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편한 게 기준이었어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기준이었죠. 저는 엔지니어라서 측정값대로 적용하는 게 맞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직원은 어머니께 테스트 렌즈를 씌워드렸어요. 조정한 도수로요. 이렇게 보시면 어떠세요? 창밖 간판 글씨 보이세요? 저기 버스 번호는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편하다고요. 잘 보인다고요. 저는 그 대답을 통역하면서 제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은 렌즈 제작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1시간 정도면 된대요. 저는 놀랐어요. 폴란드에서는 최소 일주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근처 카페에서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말한 거예요. 지도까지 그려주면서요. 여기 앉아 계셔도 되는데 카페가 더 편하실 거예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기다리세요. 어머니와 저는 안경점 근처 카페로 갔어요. 작은 카페였는데 창가 자리에 앉았죠.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참 따뜻하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커피를 천천히 드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 직원분이 내 오래된 안경 보고 불편하셨겠다고 하더라. 폴란드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는데. 어머니 목소리에 뭔가 묵직한 게 있었어요. 고마움 같은 거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7년 동안 참으셨던 게 단순히 시간이나 절차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바쁘게 걷는데도 여유가 있어 보여. 폴란드는 천천히 걷는데도 다들 피곤해 보이거든.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어머니는 손으로 커피잔을 감싸 쥐고 계셨어요.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이제 늙었나 봐. 안경 하나 맞추는데도 이렇게 감동하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감동할 만한 일이에요. 7년 동안 불편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다가 물으셨어요. 저 안경점 유명한 곳이야? 아니면 특별한 곳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동네 안경점이에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냥 동네 안경점이 저렇게 친절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는 30분 정도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 두려웠는데 이제는 편하다고요. 사람들이 따뜻해서 외롭지 않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이 나라에서 행복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안경점으로 갔습니다. 안경이 준비돼 있었어요. 깨끗하게 닦여진 상태로 케이스에 담겨 있었죠. 직원은 어머니께 안경을 씌워드리며 잘 보이시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벽에 걸린 시계를 보시고 창밖 간판을 보시고 제 얼굴도 보셨죠. 그리고 작게 웃으셨어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그런 미소였어요. 직원은 안경 케이스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며 설명했어요. 이 천으로 매일 닦으시면 돼요. 물에 적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잠깐 망설이더니 덧붙였습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무료로 조정해 드릴게요. 어머니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그 따뜻한 말투는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셨거든요. 우리가 나갈 때 아까 기다렸던 그 젊은 남자가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분도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안경점은 특별한 게 아니구나. 한국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안경점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새 안경을 쓴 채로요. 나무를 보시고 간판을 보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걸음도 조금 느려지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머니 잘 보여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또렷하네. 그 한 문장이 그날의 모든 설명이었어요. 7년 동안 흐릿하게 보던 세상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봤어요. 표정 자체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밝아 보였고 더 젊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버스를 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계속 보셨어요.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는 걸 보시고 작은 가게 간판을 보시고 길가에 핀 꽃도 보셨어요. 저기 꽃 봐. 저렇게 예뻤어? 어머니는 마치 아이처럼 신기해하셨어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손으로 새 안경테를 만지작거리셨어요. 조심스럽게요. 마치 깨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안경을 이렇게 빨리 맞출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불편함을 참고 사셨는지 깨달았습니다. 버스 정류장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버스 앞쪽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전광판 글씨 봐. 다음 정류장 이름이 또렷하게 보이네. 전에는 흐릿해서 잘 안 보였는데.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가 버스 전광판도 제대로 못 보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것도 불편하셨는지 몰랐던 거죠.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머니는 멈춰 서기를 3번 했어요. 한 번은 슈퍼 간판을 보시려고, 한 번은 길고양이를 보시려고, 한 번은 아파트 화단을 보시려고요. 매번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작았구나. 이렇게 많았구나.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면서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이 이렇게 작았어? 전에는 가까이 가서 봐야 숫자가 보였는데. 이제는 멀리서도 보이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항상 그렇게 작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신문을 오래 읽으셨어요. 눈을 찡그리지 않으셨어요. 안경을 벗었다 쓰기를 반복하지도 않으셨죠. 그냥 편안하게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가끔 작게 웃으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새 안경을 쓰고 산책을 나가셨어요. 평소보다 30분 늦게 돌아오셨죠. 왜 늦으셨어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가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다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모든 걸 새롭게 보셨다고 했어요. 가게 간판도 아파트 이름도 버스 번호도 전부요. 며칠 후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저를 부르셨어요. 이거 봐. 손가락으로 양념통을 가리키셨어요. 유통기한이 이렇게 작게 써져 있었어? 저는 웃었어요. 네, 항상 그렇게 작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 그동안 유통기한도 제대로 못 봤구나. 그 말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섞여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고 계셨어요. 가까이 가보니 폴란드 친구분과 영상통화를 하고 계셨죠. 어머니는 새 안경을 쓰고 화면을 보며 웃고 계셨어요. 친구분이 뭐라고 하시자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안경 맞췄어. 1시간 만에. 친구분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어머니는 계속 설명하셨어요. 예약도 안 했는데 바로 해줬어. 그리고 편하게 해줬어. 친구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통화가 끝난 뒤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내 친구가 부러워하더라. 한국이 좋은 나라라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보게 됐어요. 어머니는 무슨 말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한국이 빠른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어머니 안경 맞추면서 알았어요. 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예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어머니는 한글을 배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간판에 글씨가 또렷하게 보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대요. 저는 기본적인 한글을 가르쳐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새 안경을 쓰고 공책에 천천히 따라 쓰세요.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니 배우기가 쉽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안경 하나가 어머니의 삶을 얼마나 바꿨는지. 어느 날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혼자 장을 보고 오셨어요. 처음이었어요. 전에는 제가 항상 함께 갔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물으니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가격표가 보이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 한글을 다 읽을 순 없지만 숫자는 알아볼 수 있대요. 그리고 덧붙이셨어요. 슈퍼 주인이 나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이 동네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빠른 나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나라. 기다려줄 줄 아는 나라로 기억해요. 안경은 어머니의 시력을 맞춰줬지만 그날 한국은 제 기준을 다시 맞춰줬어요.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새 안경을 쓰고 산책을 나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오늘도 세상이 또렷하더라. 오늘은 꽃이 피었더라. 오늘은 새가 날더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머니께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 됐는지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폴란드로 돌아갈 겁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바르샤바로 돌아가야 하죠. 하지만 이 기억은 가져갈 거예요. 한 나라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편안함을 우선하는 선택. 폴란드로 돌아가면 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춘 날의 이야기를요. 친구들은 놀라겠죠. 정말? 예약도 안 하고? 1시간 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정말이야.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줬어. 시력 검사도 프레임 선택도 도수 조정도요. 그리고 편하게 대해줬어. 제 친구 중 한 명은 믿지 않을 거예요. 그 친구는 작년에 안경을 맞추느라 2달을 기다렸거든요. 처방전 받으러 한 번, 안경점 가서 또 한 번. 저는 그 친구에게 말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들어가면 돼. 예약도 처방전도 필요 없어. 그냥 가면 돼. 어머니도 폴란드 친구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영상 통화할 때마다 들어요. 어머니가 새 안경 자랑하시는 거요. 그리고 한국 이야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줬는지, 얼마나 따뜻했는지요. 친구들은 부러워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으실 거예요. 너도 한국 갈 수 있니? 저는 이 경험을 잊지 않을 겁니다. 엔지니어로서 저는 숫자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사람이 편한 게 가장 정확한 답이라는 것을요. 빠른 게 아니라 따뜻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안경 하나를 맞추러 간 그날 저는 이 나라를 다시 보게 됐어요. 빠른 나라가 아니라 따뜻한 나라로. 사람을 먼저 보는 나라로. 어머니를 가족처럼 대해준 나라로. 7년 만에 세상을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준 나라로. 그게 한국이었습니다.